해당그룹 황다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리크루팅 실전 노하우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사업을 할 때 사실 미팅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팅을 하면서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초반에 약간 방향성을 못 잡으시면 그 미팅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실제로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께 좀 방향성을 잃으신 파트너 사장님들께 이런 식으로 잡아드렸더니 확 달라졌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전 노하우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또 리크루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들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준비한 내용은 이제 리크루팅에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미팅을 할 때 항상 비전 제시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비전 제시를 항상 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어떤 리크루팅 확률을 올리실 텐데 그런 비전 제시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업 초반에는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이제 내용은 사실은 4번 반대 극복이에요. 반대 극복. 제가 최근에 이제 베를린 윈터 리더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롤프 소르브 회장님께서 이제 PT 이상 트레이닝 과정에서 PM에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반대 극복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 극복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리크루팅 확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실패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반대 극복만 준비를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성공을 향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겠죠. 그래서 오늘 반대 극복 준비를 조금 필요한 거 정말 실전에서 많이 실제로 저한테 질문을 제가 받았고 제가 수만 건의 정말 수만 건, 수천 건 미팅을 했잖아요. 하루에 3건씩, 5건씩 미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리크루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이제 신규 리크루팅이나 이제 후원 미팅을 가시면은 이제 신규 미팅을 하게 되시는데요. 조금 사업을 좀 중간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사업 초반에 아니면 도구를 바꾸신 분들은 약간 떨려요,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업 초반에 신규를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자마자 그냥 내 지식을 막 먼저 말하려고 하세요. PM에 관련된 그 정보나 아니면 나의 전직, 나의 성공담, 나 원래 이렇게 잘났던 사람이야. 막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 전혀 듣지 않고요. 예. 근데 사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물도요. 내가 받고 싶은 선물 받아야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야 그게 상대방에게 굉장히 호감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하시면은 처음에 너무 내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고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갑자기 경청을 하려면 그게 조금 어색하고 어려워요. 미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그러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저희 제품 드셔보셨어요? 제품을 뭐 드셔보셨어요? 언제 드셔보셨어요? 저희 PM 사업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사장님들께서 실수를 하는 게 한 가지가 뭐 있냐면 상대방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이때 내가 말해야겠다. 이때 나의 PM 사업을 얘기해야겠다. 이때 빨리 클로징 해야겠다. 이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유롭게 나는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작정하고 들으러 왔다. 이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오히려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래서요.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터뷰 하듯이 상대방에게.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공감을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듣게 되면요. 그 사람 삶에, 그 사람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순간적으로. 저는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을 그 대화를 하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갈증을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갈증이 있는지 지금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갈증을 저희가 파악을 하시면 바로 그 갈증에 맞게 PM의 꿈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죠? 잠시만요. 요걸 잘못 눌렀구나. 네, 꿈을 전달하셔야 되는데 사장님들께서 처음에 저희 제품을 자꾸 팔려고 하실 거예요. 제품을 처음에 팔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제품을 파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꿈을 파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기회를 잃은 분들, 절망에 빠진 분들, 더 잘 살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내가 아이 학원비라도 벌어보고 싶은 분들, 뭐 다이어트가 될 수도 있고요. 꿈은 정말 작고 크고 다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대화를 경청을 통해서 갈증을 파악하신 다음에 니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꿈을 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쇼더 플랜 책에 네트워크 바이블 책 쇼더 플랜 책에도 나오죠. 기회를 전달하는 일이다. 저희는 기회와 희망을 전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제품을 유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장님들께서 나는 제품 파는 거 싫어 하시면서 알고 보면은 처음에 방향성을 잃고 제품을 팔고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소개가 안 나온다. 이 사업이 어려워요.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를요, 제품에 맞추지 마시고, 저는 무조건 사업을 할 때, 네, 자꾸 이해를, 네. 제품을 팔 때, 제품 전달보다는 보상과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무조건 제품을 팔기보다는 이 사람에게 저희 보상과 비전을 설명을 한 다음에 제품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은 알아서 제품이 유통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사장님들이 타 네트워크에서 오셨던 분들도 제품을 처음에 막 팔아요. 왜냐면은 타 네트워크랑 저희 네트워크랑 보상 플랜이 달라요. 거기는 유지 조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를 때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 누를 때요. 유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실제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일즈에 익숙해 있고 제품을 유통해야 이게 레버리지가 난다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보상 플랜은 달라요. 저희 보상 플랜은 정말 무점포 프랜차이즈고 굉장히 사업가처럼 진짜 프랜차이즈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보다는 압도적인 보상과 컨설팅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사장님들이 소개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토십을 들어갔거나 단품을 들어가신 분 중에 소개가 안 나요. 근데 그 사람 보상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면 비전 제시를 강력하게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했더라도 스폰서한테 한 번 더 연결해서 더 강력한 보상과 비전을 보게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세미나장에 오셔서 비전과 보상을 한 번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움직이세요. 만약에 오토십을 들어갔는데 보상과 비전을 전혀 못 보신 분들, 제품만 드시는 분들이 소개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냐면은 오토십이 끝날 때까지 소개를 안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뭐 굳이 내가 이 제품 좋은 것도 알고 가족들하고 먹는 것도 알겠는데 내가 내 이미지 망가지면서 굳이 귀찮게 뭐하러 소개해?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보상이 없잖아요. 소개를 했을 때 보상이 있어야 뭐 내가 귀찮아도 소개를 할 거잖아요. 근데 보상을 전달받으신 분들은 소개를 하죠. 눈에 불을 켜고 하죠. 보상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을 전달해야 되고 보상을 파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실 거면은 제품 전달보다는 진짜 나와 함께 뛸 파트너, 매니저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대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키우고 싶은데 커피 먹는 사람들을 모으는 게 빠를까요? 각 지점 대표들을 모으는 게 빠를까요? 그렇죠.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은 보상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보상 플랜을 믿으시고 제품이 아니라 사업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요. 각 100명, 200명, 300명 오토시 회원들을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의 소비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한 명의 사업자 찾는 게 더 빠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상을 전달을 해줘야 되고 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육아맘이 셨는데 이제 조금 가정이 좀 어려워서 파산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양제 유산균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먹을 이유를 모르겠대요. 젊으니까. 근데 그분한테 제가 비타민이요, 비타민 B가요, C가요, 유산균이요 말한다고 그 사람이 살까요? 굳이? 안 사죠. 근데 그 사람은요. 오토시가 매니저를 끊었어요. 그리고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꿈을 팔았거든요. 희망을 팔았거든요. 이 PM을 만나서 사장님은 이렇게 되실 거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꿈을 사기 위해서 제품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전 제시가 중요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한 가지 사례를 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친언니가 정말 까탈이라고 하죠.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안 먹고 유기농을 먹고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데 언니한테 어떤 분이 글로벌 A사를 이제 사업을 하시는 옆집에 계신 분이 자꾸 요리를 해서 만들어주고 자꾸 초대를 해가지고 막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요리사 셰프처럼 불리는 거 알죠? 요리를 해서
거기에 A사 빵가루로 빵을 만들어가지고 막 대접을 한 거예요. 거기 앞에서 막 주방 세제로 닦는 것도 보여주고. 근데 너무 맛깔나게 제품 설명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제품이 정말 좋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제품 좋은데 이왕 사는 거 사업까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언니? 이랬더니 난 가입도 안 했어. 왜? 나한테 비전 제시를 안 했어. 나한테 보상을 안 풀었어. 그 사람은 왜 안 풀었어? 그 사람은 제품 설명은 잘해. 요리도 잘해. 약간 통통해. 요리를 좋아하는데 그거 맛깔스럽게 하는데 본인이 A사의 비전을 안 받기 때문에 나한테 비전 제시를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다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상 플랜과 비전 제시 큰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죠. 저였다면은 사장님 이렇게 애기 키우면서 애기 학원비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근데 그 사람은 단지 제품 설명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 제품 포커스에 전혀 맞추실 필요가 없고 저도 실제로 미팅을 할 때 제품 설명 그렇게 길게 안 해요. 저는 오로지 사업 설명, 제품 설명, 사업 설명 보상 플랜 중에 사업 설명 보상 플랜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제품 설명에서는 그냥 간단히 하고 정말 NTC 기술력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비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다 셋 다 비전 제시가 있어야 돼요. 비전 제시가 없는 사업 설명, 제품 설명은요, 이론, 메가스터디 강사입니다, 그냥. 네. 그냥 강사예요. 지루해요, 그냥. 비전이 있어야 이 사람이 이거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지,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비전 제시를 하는 게 항상 습관화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을까? 저는 PM으로 비전 제시를 하려면 수만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PM의 로고로도 비전 제시 할 수 있고요. 액티바시 이 한 통으로도 전 비전 제시 할 수 있어요. 심플 석세스풀로도 비전 제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는 내가 그만큼 PM에서 비전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비전을 먼저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비전을 본다는 거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미나장에 오시고 내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행 보너스에 가서 회장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비전을 본단 말이에요. 비전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빠르게 달려갈 수밖에 없다. 다른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비전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비전 제시를 많이 어려워하시죠.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예를 제가 실제로 미팅에서 실제로 사업 설명하는 거를 좀 예시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어떻게 비전 제시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표 많이 사용하세요. 지금 실제로 이 파란색 표랑 이 두 가지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자료이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대한민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죠. 다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보통 여기까지만 끝내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더 나가서 블루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1%들이 이미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동을 해요. 심지어 안정한 부인까지도 효소를 만들고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회사를 차렸죠. 그 정도로 많은 인플루언서들은 이미 이동을 했고 대표님들 여러 가지 이제 건기식이 완전히 뜨는 시장인데 지금 PM을 보시면 들어온 지 4년 만에 네트워크를 떠나서 그냥 건강기능식품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에서 업계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6위는 센트롬, 컨슈머 헬스케어가 이제 센트롬 회사인데요. 센트롬 국민영양제잖아요. 국민영양제보다 더 많이 먹고요. 실제로 이 매출액은요, 바카스, 비타오백 합친 금액보다 더 높아요. 얼마나 많이 먹는다는 건가요? 그쵸? 이렇게 높은 매출액이 지금 건기식 시장이 25조까지 간대요. 지금 6조래요. 근데 이 지금 업계 1위 하는 회사, 글로벌 A도 제치고, 동아제 어디 제약을 제치고 이 회사가 이 건강기능 시장에서 이 잠재되어 있는 이 부에서 여기서 파일을 얼마나 가져갈까요? 저는 최소 1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스타트점에 있는 사람, 저희죠. 저희 이 스타트점에 있는 사람이 이 파일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 비전이거든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미래를 실제 팩트 기반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약간 비전을 제시하고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영양제 먹어서 건강해진다는 건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이 영양제로 가지고 내가 이걸 핸들링해서 큰 사업을 해서 여성 CEO처럼 사업가가 될 수 있다는 거는 큰 비전이죠. 그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두 번째 비전을 또 이제 NTC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NTC를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할 때는 저는 진짜 PTC 기술하고 마이크로솔브 기술, 저는 그 사업한 지 4개월 차에 알게 그 뼛속까지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기술력을 뼛속까지 이해를 하니까 너무 온몸에 전율이 느끼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이건 진짜 선물 같은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저는 이런 혁신적인 기술, 과학 기술이 들어있는 거는, 제가 발음이 안 된다고 놀려면, 과학 기술이 들어있는 거는, 네, 진짜 사실은 불을 갖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희 PM 기술력을 보시면 간단히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먼저 지용성 비타민을 수용한 기술이죠. 마이크로솔브 플러스 기술이 지금 이번에 개발이 됐죠. 들어가자마자 기름이 수용화되는 거의 속도가 거의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름이 수용화되는 기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죠. 원래 지용성 비타민은 이렇게 수용화를 하려면은 사실은 간에서 담즙이 나야 되고 신장 간에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흡수가 안 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용성 비타민을 신장 간을 쓰지 않고 장기를 쓰지 않고 바로 혈관 흡수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구강 점막을 통과해서 바로 혈류를 타고 빠르게 세포까지 도달하는 로켓 수준으로 도달하는 그런 저희 기술력이 있죠. 유일하게. 전 이게 저한테 너무 비전이었어요. 사실은. 저한테 어느 정도의 비전이었냐면 저는 이 기술력이 혁신적인 부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정도의 기술력입니다. 사실 애플만큼. 애플만큼 기술력이에요. 스마트폰이 처음에 없다가 지금 스마트폰 다 쓰시잖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 과학기술이었고 건기지 시장이 지금 뜨고 있는데 건기지 시장에서 유일하게 PM이 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여기에 연구비 1원도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회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똑같이 중소기업 대표, 여성 CEO처럼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강력한 비전이었고, 만약에 사장님들이 애플이 네트워크로 만약에 풀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 하실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애플은 네트워크를 안 풀고 애플이 불을 가져간 거고, PM은 이 혁신적인 기술을 네트워크로 풀었기 때문에 그 불을 나눠 가진 거예요, 저희랑. 그 불 나눈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애플이었다면 애플이 네트워크를 안 풀었기 때문에 그냥 애플 그 기업이 그냥 불을 잃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그 회사랑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그 불을 나눌 건데 앞으로의 그 비전과 미래는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미친 듯이 달려갈 거고 그거를 공기처럼 당연하게 아는 사람들 사실은 그 기회를 놓치겠죠. 그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 정도의 큰 비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비전을 봤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상대방에게 비전 제시를 완벽하게 하겠죠. 더 큰 비전을 더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타이밍 많이 얘기하죠. PM은 5년 차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글로벌 A사, N사 마크 약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N사인데 30년 된 회사죠. 30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이미 끝난 파이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져갈 파이가 거의 제로죠. 거의 희박하죠. 진짜 특출나거나 진짜 이미 한 사람들, 선점하신 분들은 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PM은 5년 차인데 이미 30년 된 회사라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가치 있었고 이미 30년 동안 제품을 먹고 보상 플랜을 받고 이미 그 행위를 30년 동안 유럽에서 한 거예요. 이미 임상은 다 끝난 거죠. 완전 이제 확신 있는 회사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5년 차라는 거예요. 내가 5년 차인데 건기시 시장이 이제 시작이야. 이게 너무 맞아떨어진 이 타이밍이 저는 너무너무 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조차도 옛날에는 없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그 단어가 나오면서 더 그 건기시장이 커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이 너무 빨리 와도 사실은 망하는 거지만 너무 늦게 와도 안 되지만 너무 빨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딱 맞아 떨어진 타이밍에 우리나라의 초기 시장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비전이었고 만약에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사장님들한테 네트워크 해보셨던 사장님들한테는 사장님 글로벌 A사가 지금 5년 차라면 사장님 하실 거예요? 글로벌 N사가 지금 5년 차에 만났어요. 지금 5년 차로 가정을 해볼게요. 사장님 하실 거예요? 저 미친 듯이 할 거예요? 뭐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역으로 말해요. PM이 그거예요. 더 커요. PM이 더 그런 것보다 더 큰 회사고 글로벌 회사고 더 커진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 시장 너무 소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 파트너 사장님이 15년 전에 N사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는
랠리만 가면 비전이 된대요. 랠리만 가면 자기 심장이 너무 뛴대요. 왜요? 그러니까 랠리가 옛날에 그 N사의 그때 그 느낌이랑 너무 똑같아. 그 인원, 그 연령대, 그 사람들의 표정 이런 게 다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 것 같대요. 그 15년 전으로. 그리고 애프터 미팅을 해도 너무 소름 끼친대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N사는 막 되게 크게 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다 힘들어. 뭐 부정 털리는 사람도 있고, 막 힘들어 형제 라인들이 지금은 최고 직급이라는 거야. 근데 그 타임머신을 타고 자기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초기 시장은 다 똑같겠죠, 사실은. 더 커질 걸 본다는 거죠. 랠리만 오는 비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사장님들 공기처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처음 하신 분 특히 이게 당연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이 시간은 계절처럼 바뀝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가듯이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약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조금 이번에는 한번 성공하고 싶어. 이번 도구는 내가 성공 한번 해볼래. 내가 인생 한번 바꿔볼래. 생각을 하신다면 목숨 걸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 어떤 걸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보상이 너무 커요.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PM은 너무 보상이 너무 커요. 사실은. 그리고 이 기업은 멈추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은 저는 굉장히 크게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완전 그냥 온몸에 팔에 소름이 끼치면서 이제 리크루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비전을 보셔야 비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비전은 이런 식으로 좀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거는 대략적으로 사장님들이 이제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대본이 있죠, 대본. 미팅을 할 때 리크루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대본을 꼭 푸셔야 돼요. 그리고 대본으로도 비전을 줄 수가 있어요. 진짜 저는 대본을 하면서도 비전을 느끼거든요, 사실은. 대본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큼 신뢰를 얻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저희는 근데 이 대본 실험이 너무 심플하고 거의 저희 대본 15분, 10분이면 끝나요. 오메가 실험, 커피 실험, 그쵸? 근데 다른 타 네트워크는 2시간 걸려요. 대본만. 미팅 하루에 1명밖에 못 해요. 2명 하시려면 11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1시간이면 끝나요. 전 요즘에 미팅 1시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3개도 5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타 네트워크보다 사실은. 저는 그것도 저한테 되게 비전이었고 저는 원래 1시간 만에 뭘 끝내는 걸 되게 좋아해요. 1시간 만에.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원래 열심히 하는 거를. 근데 너무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큰 비전이죠. 그리고 보여주는 만큼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몬으로 사람들이 바로 이 제품력을 확인하고 액티바이즈를 먹고 바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렇게 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후속 관리를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눈으로 바로 보여진 게 없다면은 사장님들은 오토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식단 관리, 후속 관리, 감정 관리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 네트워크에서 실제로 제품 파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팔고 식단 관리를 하고 무슨 진짜 건기식 제품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을 대본이 확실히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너무 세련된 네트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전 대본에서도 굉장히 비전이다. 그리고 이렇게 심플하고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까처럼 저희 사장님처럼 내 아들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죠. 쉽고 심플한데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 대본을 꼭 하셔야 돼요. 대본을 하시면은 어떤 그런 사장님들이 약간 그런 호전이나 어떤 약간 그 반대 극복 자체가 처음에 줄어들어요. 이런 데모는 안 하고 보상을 안 풀면 반대 극복이 쏟아져 나와. 미리 이런 걸 해놓으시면 반대 극복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반대 극복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롤프스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미팅을 하면은 반대 극복이 1개에서 2개밖에 없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막 그 사람이 5개, 6개 막 총알 쌀 것 같잖아요. 되게 두렵잖아요. 막 되게 두려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파트너 앞에서 괜히 기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걱정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 미팅에서는 1개에서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대처하시면 돼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어차피 상대방은 1개에서 2개밖에 반대 극복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윈터 리더십 갔다 와서 그러면 정말 회장님 말이 진짠가 생각을 해서 제가 미팅을 바로 3개 정도 했어요. 근데 정말 2개씩 물어보더라고요. 반대 극복 얘기를 반대 얘기를 2개를
이제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한 개, 두 개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회장님께서 저희 같은 네트워커였기 때문에 아마 현장감을 누구보다 30년 동안 누구보다 더 잘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급부 얘기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먼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부터 할게요. 이거 많이 들으시죠? 다단계 인식이 안 좋아서 하기가 좀 그래요. 막 이러잖아요. 알죠? 제가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어제 들었나? 엊그제 들었나?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품이나 사업이나 둘 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이제는 다단계라는 이런 단어가 정부에 이제 직접 판매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곧 그 법안이 통과가 될 거고 정부에서 이미 이런 명칭과 인식을 바꾼다고 정부에서 나선다는 거는 산업군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 이거 정부 법안이 바뀌고 직접 판매로 단어가 바뀌는 순간 3년 뒤, 5년 뒤는 시대가 바뀌고 네트워크 판이 바뀝니다.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 스타트점에 있다는 거, 법안 들어갔을 때 있다는 거 너무 기회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사실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법안이 바뀌는 순간 사장님들 네트워크 인식 완전히 바뀌어요. 네트워크 판이 바뀌고요. 거기서 업계 1위 하는 저희 PM 3년 안에 5년 안에 1위 간다고 했는데 그거랑 또 맞아떨어지겠죠. 사실 지금 준비하시면 이미 뭐 그냥 진짜 정말 혁신적인 불을 가져오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달리셔야 되지 나중에는 진짜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다 정부가 그렇게 하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 다단계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면 다행이다. 그래 내가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바꿔요. 아니면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실 분이 다단계 남들이 내가 다단계 한다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저는 사업 설명을 다 제껴놓고 보상 플랜 다 제껴놓고 그냥 로봇을 기록상기 부의 사법면부터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거 다들 아시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거는 사업가 분면에서 일을 하는 거고 시스템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건데 저희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일이에요. 저희는 사업가 분면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독일 PM은 다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 시스템이 완벽한 시스템이 없었는데 저희 독일 PM 회사는 사장님께서 진짜 이렇게 사업가 분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좀 시킨 다음에 그러고 이제 독일 PM 사업을 설명한다던가 뭐 보상 플랜을 설명한다던가 제품을 드시게 한다던가 저는 아예 이거부터 풀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예 또 너무 그러신 분들은 다단계 인식이 안 좋은데 이렇게 지금 검기시, 동아지아, 빅터월보다 더 많이 드시겠어요? 약간 이 표를 아예 보여줘요. 팩트를. 사실이잖아요. 다단계 인식 안 좋다면서 저희 독일 PM 왜 이렇게 드시냐고요. 정용진 부회장님 조코비치 다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또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못 하실 겁니다. 상대방한테 이런 반대급복이 왔을 때는 반박을 못할 팩트 자료를 들이밀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진리죠 이거 진짜. 네이버 쿠팡이 더 싸요. 네이버 쿠팡에서 판매해서 사업 못하겠어요. 이 두 가지 많이 해요. 네이버 쿠팡이 더 싸요라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네, 네이버 쿠팡이 나와요 사실.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이버 쿠팡이 없는 게 더 소름 끼쳐요.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유명한 건 네이버 쿠팡이 다 있어요. 명품도 있어요. 그 온라인 커머스 업자들이 뒤로 돌려가지고 파괴됐다는데 정부도 못 막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아요? 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이키에서 나이키 껴가지고 그 온라인 커머스 네이버에서 팔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솔직히. 이 사람 마음, 이 업자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쿠팡이나 네이버는 막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런 데서 먹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다른 데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다른 네트워크 제품은 3년이지만 저희는 천연 효소화 됐기 때문에 온리 유기농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이나 실제로 좀 유통기한 지난 거나 딱딱하게 라면 스프란 말을 극혐하더라고요. 라면 스프처럼 딱딱하게 굳은 거를 좀 만날 수도 있다. 약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사서 드시는 거 사장님들 만약에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회사에서 보상이 전혀 안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사신 거는 회사에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보상을 해줘요. 그 정도로 여기서 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솔직히 샴푸 린스는 사도 돼요. 샴푸 린스는. 근데 먹는 거잖아요. 우리 입으로 먹는 건데 이왕이면 10,000원, 20,000원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전 안 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거나 사실은 이 질문은 저는 받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 설명 보상 플랜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보상을 들으신 분들은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제품을 자꾸 파시니까 제품만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그들은. 사장님들이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을 거고요. 보상을 전달하신 분들은 잘 안 들으실 거예요. 포커스 항상 보상 플랜 맞추시면 사업 설명을 하시면
이 쿠팡이 저렴하지만 사장님들이 보상으로 제품 가격을 떠나서 진짜 권리소득으로 200, 300, 500,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큰 비전을 보여주신다면은 쿠팡이 10,000원, 20,000원 싼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네이버 쿠팡에서 판매해서 사업 못 하겠어요. 타 네트워크에 있었던 분들이 좀 그럴 수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자꾸 물건 팔려고. 물건 팔고 싶으면 이게 거슬리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업자를 찾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그냥 이제는 그냥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타 네트워크에서는 이걸 많이 제지를 안 해요. 매출액이 좀 그냥 뭐 팔려 나가든지 사재기를 하든지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만약에 저희 같은 사업자가 쿠팡이나 네이버 온라인 커머스에서 사재기를 해서 여기서 판다? 만약에 적발될 경우는 최고직급 CL도 원 스트라이크로 그냥 탈퇴를 시켜버려요. 아예 경고도 안 줘요. 저희 회사가. 독일이라는 회사는 그렇게 엄격하고 보수적이에요. 그나마 네트워크 중에 가장 엄격하게 쿠팡 네이버를 관리를 하고 실제로 좀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유령 회원을 모집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조사해요. 조사해서 그런 분들이 온라인 커머스에 저렇게 유통을 하는 게 아닌지 뒤에서 지금 굉장히 본사에서는 뒤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기 때문에 원 스트라이크로 그냥 탈퇴되기 때문에 다른 타 회사보다는 훨씬 여기서 굉장히 사업하기는 쉽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보상 플랜을 설명하시면 이거는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보상 플랜을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있죠. 저는 인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저는 인맥이 없으면 뭐 자영업도 못하나요?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인맥 없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시죠? 근데 네트워크는요, 저희 PM은요, 인맥이 없을수록 저희 PM을 해야 돼요. 보상 플랜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레버리지가 나는 거, 간접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 한 명으로도 한 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보상 플랜,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 무한대 보상 플랜으로 저는 이거를 풀어드려요. 사장님이 인맥이 없을수록 네트워크를 하셔야 돼요. 인맥이 많으면 뭐 자동차를 파시거나 보험을 파시거나 방판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지만 저희 PM은 보상 플랜이 옆으로 무한대, 밑으로 무한대이기 때문에 저도 2명으로 지금 3,000명의 회원이 있어요. 2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맥이 없으면 인맥이 있는 파트너를 영입하세요. 파트너를 저희는 다 그 보상 플랜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맥이 없으면 인맥이 있는 파트너를 영입을 해라. 그리고 아니면 온라인을 좀 하세요. 요즘에 진짜 인맥이 없어도 자영업 하시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하셔라. 온라인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핑계라는 거죠,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상 플랜을 풀면은 이것도 그렇게 큰 반대 극복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이거 있죠. 제품 파는 일. 세일즈 저는 못하겠어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세일즈. 저도 안 좋아해요, 사실은. 저 콜드 진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콜드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콜드 할 자신이 없어요. 저 진짜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제품 파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처음에는, 물론 처음에 이제 시스템이 안착될 때는 내가 인맥이나 어떤 내 매니저를 찾아야 되니까, 나랑 같이 함께할 팀 파트너를 찾아야 되니까 당연히 전달을 해야겠죠. 갑자기 뚝 떨어지진 않겠죠, 사실은. 그 전달할 때 조금 그럴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희는 제품 파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상 플랜이 유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오토시 5명이면 되기 때문에 제품 팔 일이 없지만, 타 네트워크에서는 유지 조건이 500만원, 600만원, 700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700씩, 600씩 팔아야 돼요. 제품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제품 파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다른 분들이 그 인식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제품 파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팩트로 그냥 자료를 보여드려요. 저는 그냥 커미션 내역을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려서 저희 사장님 보세요. 제가 1,600을 받았을 때 퍼스트라인 수당 판매를 18만원 했어요. 1,600 벌 때 18만원을 팔았다는 거고 3천만원을 벌 때 29만원을 팔았다는 거는 제가 장사를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진짜 말 그대로 6레벨 수당, 리더십 수당을 받으면서 컨설팅하고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대표처럼 무점포 프랜차이즈를 가르치고 후원하고 관리했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관리했다는 거지.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제품을 팔았다면은 타 네트워크처럼 유지 조건이 높았다면은 이 퍼스트라인 수당에 600만원, 500만원 뜨셔야 돼요, 사장님들. 근데 지금 안 떴잖아요. 제품 판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요, 만약에 사람들이 없으시면은 PT 이상 되는 스폰서님들 위를 찾으셔서 달라고 하셔서 갖고 다니면서 반박할 수 없는 자료를 보여주세요.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돈 자랑하려고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어야죠. 알 권리가 있고 팩트를 보여주면서 그냥 이해를 빠르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하셨던 분들이 특히 이런 커미션 까는 거에 대해 되게 막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뭐 그런 되게 막 적급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 리크루팅 안 하면 내 파트너 굶어 죽는데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뭐라도 반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자료를 제시하지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이 사람 믿게 하지 맨날 그거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T 이사분들한테 항상 이런 걸 좀 요청을 하거나 스폰서님들 요청을 해서 갖고 다니면서 이 자료가 있으면 왜 좋냐면 저희가 리더십 수당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 보너스를 설명할 때도 이거를 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자동차 보너스 설명할 때도 이거를 보여주니까 믿잖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건 다 믿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여주셔서 그 사람들을 반박하지 않게 바로 리크루팅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들으시는 분이 있대요. 가루라서 못 먹겠어요. 알약이 좋아요. 이런 저처럼 귀찮아요. 근데 저희 제품이요. 사실 이게 저희 타먹는 가루가요. 3분이면 끝나요. 양치하는 시간보다 짧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보다 짧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보다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근데 이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하죠. 사장님들,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알약은요, 대체 의학책에 다 나옵니다. 알약은 독성을 뺀 성분이 너무 좋은 성분일 수도 있어도, 알약에다가 이 영양제를 넣으려면은 열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열 처리. 열 처리가 필요한데, 열 처리를 하면 미네랄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실제로 대체 의학에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는 열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저온 숙성에서 2년 동안 효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비타민 원재료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가루는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초미세먼지보다 얇은 분자 구조고요. 머리카락보다 700배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타서 혈류를 타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게 저희는 이렇게 타서 먹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 처리를 해서 미네랄 비타민 파괴됐다는데 굳이 먹겠다는 사람 생각보다 없습니다. 꼭 이 팩트를 설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꼭 맛을 보게 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맛을 보게 하면 탔는데 맛있네? 솔직히 이렇게 맛있는 주스 없잖아요. 그냥 꼭 이 주스를 타서 맛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훨씬 이런 건 좀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데모를 보여주셔야겠죠. 지용소 비타민 흡수율이 안 된다는 데모를 보여주시면 이런 것도 좀 괜찮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있죠. 저는 플러시 반응이 없어요. 제품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플러시 반응이 이런 말을 들으시면 사장님들이 공복인지 아닌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공복이 아닐 경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위에 있는 그런 걸 분해하는 데 쓰일 거고, 대사하는 데 쓰일 거고, 만약에 공복일 경우는 혈관을 청소하는 데 쓰일 거죠. 근데 11시, 12시, 밤 11시, 12시 밥 먹고 잠을 자면 그 다음 아침에 공복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복을 꼭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플러시 반응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혈관이 막혀있다. 혈관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장님들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가 뚫릴 수도 있고요. 붉어질 수도 있고요. 1년 지나고 나오신 분도 있어요. 얘기를 하시고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저는 꼭 이 이야기를 하죠. 한자혁명 책에 나와요. 우리 몸에 500g만 살이 찌면 3kg 이상의 혈관이 필요합니다. 500g만 살이 쪄도 3kg 혈관이 늘어진다는 거죠. 그럼 3kg 혈관이 더 긴 거예요, 저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플러시 반응 길게 가겠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설명하시면, 내가 더 먹어야겠구나. 그래서 다른 제품, 유노겐이나 리스토레이트 한 폴 더 드시게 하거나, 액티바이즈 더 드시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더 해주셔서, 더 혈관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으십니다. 이거 있죠. 집에 있는 영양제 많다고 안 먹겠다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바로 데몬 시럽을 해서 이 지용성 비타민 사장님 뭐 드세요? 집에 뭐가 있으세요? 그러면 마그네슘, AK 그거는 다 이런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데몬을 꼭 보여줘요. 그 데몬을 보여줘도 그래도 집에 있는 거 먹고 먹을게요. 가신 분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집에 있는 거 먹고 먹을게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집에 가서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이렇게 하놓고 봤더니 그 오메가 시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그래서 결국 매니저 팩을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데몬이 보여주는 이 시각적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시각적으로 이제 각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그렇게 안 먹는다 분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사장님들 어차피 집에 있는 거 버리지 마시고요. 저희 제품 3개월 드시면서 좀 혈관 청소하고 깨끗이 좀 비운 다음에 비워야 또 채워진대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거를 저희 3개월로 드시고 좀 비워진 다음에 그걸 드시면은 훨씬 더 효과를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저희 거 먼저 드신 다음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3개월 뒤에 꺼내 드세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3개월 먹고 뭐 드시겠어요? 거의 안 드신다는 거죠. 예,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또 세 가지 방법은 병원에서 심장 간에 물이 간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그 말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다. 오메가 실험 보여주면서 간에서 담즙을 쓰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개월 정도 의사가 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쉬어보세요. 근데 쉬려고 하면 또 좀 무섭죠. 에너지 안 나오실 것 같죠. 그 쉬는 타이밍에 저희 제품 드시면 돼요. 저희는 심장 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쉬는 거랑 똑같아요. 장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또 드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센스 있게 적재적소로 넣으셔야 돼요. 이런 말 있죠. 제품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다단계 제품이어서 그런가요? 원가 얼마예요? 원가. 진짜 시대에 뒤처지는 질문. 원가. 네. 저는 진짜 이런 질문 받으면 원가를 얘기하는 거는요. 원가는요, 건기식 시장,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네트워크 시장, 어디 회사든 제약회사든 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회사의 대회비예요. 기밀이라는 거예요. 공개하는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원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회사만 비밀이고 그 회사만의 비법인데 그걸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단계 제품 비슷하다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원가를 먼저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근데 이런 원재료가 있는데 이런 원재료뿐만 아니라 90가지 넘는 원재료가 있는데 원가를 공개하진 않지만 사장님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야채 과일을 마트도 아니 농장에 가서 구매를 했을 때 원가가 어느 정도 계산되세요? 그게 원가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원가를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되시고 또 아니시면은 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4단계 제품이어서 그런 거 얘기하면 물론 유통 과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유통 과정을 빼가지고 광고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게 요즘엔 안 먹혀요. 사실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서 좋긴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되면 액티바이즈 41,000원짜리가 40만 원이 된다. 광고 빚고 소매 도매 그런 비용이 붙게 되면은 저희는 10배가 올라가겠지만 저희는 진짜 그냥 연구비, R&D 연구 개발 비용, 원재료에 투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단계 제품이어서 그런 건가요? 하면은 다단계 제품을 진짜 못 만나보셔서 그러신데 사장님들 다른 데는 유산균만 14만 원입니다. 유산균만. 실제로 유산균만 14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는 유산균, 유산균 먹이, 식이섬유, 야채, 과일, 비타민 A, K, 뭐 셀린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90가지 올인원이 돼 있지만 17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17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반드시 한 달로 하루로 풀어주셔야 돼요. 한 달에 4,600원. 한 달에 17만 원이지만 하루에 4,600원이에요. 사장님들 4,600원은요. 커피보다 저렴해요. 김밥도 요즘에 4,5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훨씬 내가 비싼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더 각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가격을 쪼개서 말씀을 또 비유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게요. 미팅에서 포인트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들이 이제 후원 미팅이나 신규 미팅을 가면은 그 미팅의 분위기가 즐거워야 돼요. 내가 미팅이 끝나고 나왔는데 뭔가 되게 좋다. 오늘 미팅 되게 너무 뿌듯해. 너무 뭐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으면 그 상대방 똑같이 그렇게 느낀 거고 리크루팅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내가 미팅이 끝났는데 뭔가 찜찜해. 뭔가 좀 쎄해. 뭔가 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면 다시 가셔서 대리크루팅을 하셔야 돼요. 예. 미팅은 항상 즐거운 분위기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의 강점을 알고 나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에너지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따뜻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스마트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강점은 다 달라요. 근데 그 강점을 표현을 해야 매력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연애랑 똑같아요. 매력을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업이 좀 멈춰 있어. 파트너 사장님들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히 팩트는.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요.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리더는 리더를 찾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리더처럼 바뀌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장님들이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분이 맨날 누워있고 술 마시고 뭐 맨날 어디 뭐 연락도 안 되고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책 읽고 존경할 만하고 굉장히 멋있고 세련되고
뭐 그런 스마트하고 이런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리더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시면 돼요. 리더가 좋아하는 행동을 바꿔 가시면, 왜냐면 그냥 제품 파는 게 아니라 여성 CEO, 사업가처럼 저희는 무조건 프랜차이즈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인드로 하시면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리더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그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언제 리더가 와요? 리더가 오면 한 라인 끝날 것 같은데, 제 사업, 우리 한 줄의 기적이니 끝날 것 같은데, 제가 두 번째 한 줄의 기적 돼볼게요.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영원히 안 와요. 리더가 돼 있지 않으면 리더는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리더가 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 항상 마인드셋, 그리고 내가 항상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사업 시작하시는 초기 사장님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너무 강한 타겟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전문용어로 총 맞는다고 하죠. 총을 맞고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강한 타겟팅을 하지 마시고 실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금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 믿고 먹어줄 사람, 나 믿고 같이 사업할 사람부터 차근차근 매니저를 들어가시면은 훨씬 사업이 더 잘 되실 거예요. 그걸 끝내시고 그 다음에 품질을 좀 더 올려서 명단을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또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강한 타겟팅, 너무 저 사람 오면 저 진짜 사업 끝나요 이런 사람들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나 믿고 먹어줄 사람으로 타겟팅을 세분화하셔서 송곳처럼 리크루팅 하시면 됩니다. 낚시하듯이. 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이런 리크루팅 이런 노하우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신다면은, 준비를 하시고 항상 비전 제시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항상 나는 언제 어디서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PM 사업은 그래요. PM 사업은 비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공부하신다면 PM이랑 기업을 믿고,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고 진짜 그 나 자신이 있잖아요. 나 자신. 그 나 자신을 믿으세요.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런 적이 없다면 지금 하시면 돼요. 뭐 다이어트를 성공하신다던가, 아니면 인스타를 안 하다가 한다던가, 아니면 작은 성공을 조금 하면서 자꾸 자존감을 올리시면 돼요. 내가 안 해본 것들을 하시면서 성공을 하시면은 그런 자존감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PM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을 믿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달려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 리크루팅 승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